안녕하십니까. 영시의 남자 김동철입니다. 벌써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가족들. 무서운 가족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칸 영화제를 휩쓴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 이게 그냥 딱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기생충을 보고 제가 느낀 것들인데, 절대 악과 절대 선이 없다 라고 좀 많이 느꼈어요. 사실 이분화되어 있는 이분법적인 상황은 사실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오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공범이고 공조를 해서 동조도 하고 공범이죠. 그렇게 해서 만든 가족의 범죄가 서로에게는 어떨까? 범죄에 대해서 이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됐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증이 좀 많았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 공범 범죄, 무거운 주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족 공범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슈화를 크게 가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오늘은 무서운 시리즈의 마지막 편, 무서운 가족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참 가족 범죄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해요. 분명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가족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애정이든 애증이든 분명히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런 가족에 대한 모습들이 제3자가 봤었을 때는 되게 불편해요. 와, 가족이 저럴 수가 있나? 어머니가 범죄자야.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아버지가 범죄자야. 역시 안 좋아. 아내가 범죄자야.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다 범죄자야.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가족 범죄가 범죄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 그럽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건 누구도 하지 못하잖아. 가족들이 누구도 하지 못하잖아. 어떻게 자기 자식들, 자기 부모들을 같이 공범으로 묶어가지고 범죄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면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범죄는 성공률이 상당히 높다. 설마 가족끼리 그러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랑 아이랑 아이를 대동하고 구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가 알아요. 자기는 아프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근데 엄마가 아이가 아파요 라고 하고 구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구걸 범죄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더 심한 경우는 뭐가 있냐면, 아프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프다라고 한 건 이해가 가. 근데 실제로 가족을 아프게 만들어서 장애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를 이용을 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가족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 하나를 장애인으로 만듭니다. 진짜 이건 너무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가족 중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도 있었냐면, 아내가 이제 아이를 이제 어떤 상황으로,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를 살해하게 돼요. 문제가 분명히 커져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유기를 돕습니다. 같이 안매장을 해버렸습니다. 부부가 같이 아이들을 살해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변 비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을 다 살해를 해요. 문을 잠궈 놓고 화재를 내게 해서 죽습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가족 자해 공갈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어른이 밀쳐서 넘어져서 다치면 어때요? 이게 자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 아이를 밀어버립니다. 자, 아이가 튕겨져 나가겠죠. 부모가 달려오죠. 자해 공갈단 얘기예요. 되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자, 어떻게 아이를 이용하고, 그것도 가족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아시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제가 사실은 이영학에 대해서 이 범죄 행각이 너무 잔혹하고, 근데 정말 제가 놀란 것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충격을 넘어서 경악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이거죠. 이영학의 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어린 아이가 친구를 불러내고, 그리고 아버지가 너의 친구를 살해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안매장을 같이 했잖아요. 도운 거죠. 그쵸?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됐지? 이영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영학의 많은 정보 자료를 빼는 과정에 소아 성애자,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영학은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영학의 딸이 아빠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걸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던 걸까? 아니면 알고도 했을까? 자, 그런데 수사에서는 인정을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 유기한 시체, 훼손한 시체가 자기의 친구라는 것도 알았고. 자, 그런데 그런 사건 당일날에도 아이는 놀았습니다. 친구들하고 놀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생활을 보냈고, 친구들하고 놀이동산에 놀러 가서 문자도 보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부모의 비이성적인 어떤 정말 폭력적이고 정상적인 생활 환경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공모자가 되었고, 그 결과 이 아이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쯤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가족들이 그렇게 됐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가족 중에 가장 쉽게 말해서 센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게 엄마든 아빠든 누구든 이 사람이 주축이 되고 주도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강압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강압이 아니었지만 회유를 했을 수는 있겠죠. 자, 가족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함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작은 범죄부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작은 범죄가 점점 커지겠죠. 자녀든 가족 중에 일부가 아니야, 안 돼 라고 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가족들이 상당한 압박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은 자포자기가 돼버리죠. 어쩔 수 없다가 돼버릴 겁니다. 자, 자연스럽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감흥, 자, 그러니까 감흥이라는 게 전염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범죄에 감흥이 되고 범죄에 대한 정보가 자꾸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실패 사례보다 성공 사례가 많아지겠죠. 자,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범죄의 어떤 그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져요.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니까 아이부터 어른까지의 모든 어떤 상황에서 범죄를 다 저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걸도 할 수 있고, 뭔가 사기 빙자를 할 수도 있고, 자해 공갈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범죄 유형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사례도 그렇지만 해외의 사례도 가족 범죄 유형들이 상당히 성공 사례도 높을 뿐더러, 이런 성공 사례들 때문에 이런 범죄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작은 범죄가 결국은 큰 범죄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특히 가족은 본인에 대한 범죄,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범죄가 결국은 아이들에게 대해서 범죄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죽어서도 아마 범죄를 저지를 겁니다. 그렇게 키우고 싶으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 범죄는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로써 이제 무서운 시리즈는 이제 끝을 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살짝 좀 말랑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당연히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가시고요. 영시의 남자 김동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